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이혼했으니까 전 사위죠. 서모 씨에 대해서 타이 이스타젯 항공의 전무로 채용한 것이 뭔가 특혜가 아니냐.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이제 대가를 주고받고 했다 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문다혜 씨, 문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을 지금 발견해서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업로드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 흐름을 좀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전에 현금과 관련해서, 특히 뭉칫돈과 관련해서는 이제 문대 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김정수 여사에 대해서도 옷값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그럼 일단 김정수 여사와 관련해서 돈 거래 어떤 정황을 보면 그 2022년도에 어떤 고가의 옷 그리고 장신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특활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그 당시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근데 그때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의상실 관계자로부터 들은 진술 내용이 김 여사 측이 의상 수십 벌을 이제 구매하면서 수천만 원어치를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걸 대부분 다 현금 결제했다는 진술을 그 당시에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 현금 뭉치도 그냥 현금 뭉치가 아니고 이제 조폐공사에서 갓 나온 신권, 우리가 보면 조폐공사에서 갓 나온 신권은 십자 모양으로 이제 한국조폐공사, 한국은행 이런 띠지가 붙어 있어요. 이걸 이제 관봉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폐공사에 바로 나온 돈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다 현금이단 말이에요. 의상을 구입했는데 그럼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 이제 그 당시 특활비냐 아니냐? 특활비라고 하면 이제 공개를 하라 하면서 이제 법원 소송까지 갔었잖아요.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근데 결국 청와대에서는 이걸 밝히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게 대통령 기록관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보통 신권 자체는요. 특활비를 할 때 신권을 쓸까요? 돈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신권을 특활비를 가지고 쓴다고 한다면 자료를 받아야죠. 왜냐면 특활비는 근거를 남겨야 하거든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걸 남겼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마 청와대 대변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카드와 현금을 혼용해서 썼다 했는데 의상실 그 디자이너는 현금으로만 받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세금 계산서 발행 받았다고 했는데 의상실 그 주인이 세금 계산서 발행한 적 없다. 현금 영수증 발행한 적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 청와대의 해명이 틀린 거죠. 그럼 현금으로 준 것이고 아무런 영수증도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이 특활비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금 영수증 받는 게 맞죠. 그래 근거 남겨야 하는데 그러면 현금 영수증 받지도 않았고 이걸 띠지가 붙어있는 현금으로 다 지불했다. 그러면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 이것을 사실은 그 당시에 밝혀야 하는데 청와대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수 여사가 문대인 씨에게 돈을 주는데 5천만 원 현금을 이것도 모르겠어요. 띠지가 있는 현금인지 그냥 현금인지 모르겠지만 보자기로 싸서 자기의 지인한테 주고 지인으로 하여금 문다현 씨에게 송금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아니 문다현 씨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면 되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송금하면 되는데 왜 이걸 한 달에 걸쳐서 돈을 지급했을까? 참 여러분들 이해가지 않죠. 5천만 원이 정당한 돈이라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다희 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태국에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거주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경호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경호원에게 한국 돈 아니면 태국 바트를 현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호원이 그 자기 계좌에 입금을 해서 그걸 다른 계좌로 인출하든지 다른 계좌로 보내든지 아니면 그걸 현금으로 인출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이의를 제기했죠. 그래서 이 돈이 영등포구에 있는 양평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사는데 쓰인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있었는데, 실제로 이 빌라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산 금액이 7억 6천만 원 정도 됐는데 7억 6천만 원을 대출을 전혀 안고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현금으로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태국 가기 전에 뭐 생계비가 없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줬다는 거 아닙니까? 또 태국 가서도 한 달에 월급을 800만 원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주거 비용이랄지 비행기 뭐 항공료까지 다 합쳐도 2억 2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빌라를 7억 6천만 원을 대출받지 않고 샀느냐, 이걸 가지고 곽상도 전 의원이 의혹 제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렇게 산 다음에 아마 1년 9개월 만에 팔았는데 이게 1억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산 빌라가 선유도역 근처에 있는 곳인데, 선유도역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그 지정된 구역으로부터 10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도 뭔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어떤 정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돈의 출처, 돈이 어디서 났냐, 그 부분에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출판사 관련된 거 아닙니까? 예. 문재인 운명이라는 책을 출간한 여러 출판사 중 하나가 2억 5천만 원을 문다희 씨한테 송금했다는 거잖아요. 그 2억은 무슨 돈이냐? 문다희 씨가 책의 편집, 디자인에 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디자인했다는 것도 아니고 뭐 디자인에 참여를 했다는 건데, 아니 어떤 책이 뭐 우리나라에서 책 디자인하는데 2억 받은 사례는 없을 거예요. 그럼 이 돈이 왜 출판사에서 2억을 줬느냐? 또 5천만 원은 또 빌려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억 5천만 원이 간 것인데 이 돈 자체가 뭐 인세가 얼마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세로 지급할 돈인데 문다희 씨가 갔다고 한다면 이건 증여세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고 그 인세가 정말 2억 5천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문재인의 운명이 2011년도인가에 발간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청 붐이 일어났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인세가 이렇게 많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2억 5천만 원이 출판사에 들어가고 출판사에서 또 문다희 씨에게 송금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있을 수 있고, 아마 검찰은 그런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 수사에서 당연히 밝혀져야 하고, 지금 정치 보복이네 아니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김정수 여사가 됐건 문다희 씨가 됐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 5천만 원 어디서 났냐, 현금. 그리고 김정수 여사의 의상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이거 밝히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왜 태국 거주하면서 그 경호원 직원에게 왜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느냐, 이 부분은 현금의 출처만 얘기하면 이거 뭐 정치보복이나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끝나는 얘기예요. 단지 서모 씨의 특혜 채용과 관련된 의혹만 남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가 아무런 말도 않고 있어요. 단지 뭐 문다희 씨만 뭐 돌에 뭐 개구리가 맞았네 안 맞았네 그런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증폭을 키우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부분만 해명하면 뭐 깨끗하게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